네, 저희는 오전에 매트플러립 중에서 임포트하는 문장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모듈을 PLT라고 하는 별명을 줘서 임포트를 했고요. 이 PLT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셔서 함수를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는 넘파이나 판다스나 시보는 사실은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시보는 데이터셋 로드할 때 한번 사용을 하긴 했었죠. 다른 것들은 아직 사용은 안 해보긴 했지만 필요하긴 하니까 임포트를 먼저 해둔 거고요.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설명을 드렸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파이플럿 모듈에 그 그래프의 이름으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종류들에 따라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그래프의 종류를 아시게 되면 그래프의 종류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해 주면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피겨를 만들어 주고요. 피겨 안에 서브플롯을 만들어 주고요. 서브플롯 안에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탑 레벨 함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룰 함수는요. 박스플롯입니다. 박스플롯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박스플롯은 숫자 타입 변수의 기술 통계량.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해주는 통계값들, 그러니까 숫자를 설명해주는 통계값들이란 뜻입니다.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통계량을 시각화하는 그래프가 박스플롯이에요. 숫자 타입의 기술 통계량을 시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박스플롯인데 기술 통계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술 통계량에는요.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그리고 사분위값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분위값이라고 하는 것은 25%, 그 다음에 50%를 중앙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앙값이라고 얘기하고 75%에 해당하는 값. 이 네 가지 최소값과 최대값과 사분위값 25%, 50%, 75% 이것을 시각화해주는 그래프를 박스플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스플롯을 그려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박스플롯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려볼 거는 뭐냐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7개의 컬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영수증 금액이라고 하는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수증 금액의 기술 통계
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값. 표준 편차 보여주고 있고요. 최소값 25%, 50%, 75%, 그리고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 숫자들을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최소값과 25%와 50%와 75%와 그리고 최대값을 그래프 상자 모양으로 상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통계값을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하는 그래프,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은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찾으실 때는 그래프의 종류가 함수로 나와 있어요. 박스 플롯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스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이고요. 함수 사용 방법 볼까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박스 플롯을 사용하실 때에는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는 X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존재하고요. 무엇만 전달해주면 되냐 하면 X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것들도 더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그럼 X에는 무엇을 넣느냐? 배열을 넣으래요. 혹은 벡터들의 시퀀스를 넣으래요. 그래프를 그릴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박스를 그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탈 비를 그리기로 했잖아. 영수증 금액을 그리기로 했어요. 영수증 금액에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이거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팁스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무슨 컬럼? 토탈 빌 컬럼. 그 다음에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 하나만 넣을게요. 옵션으로 그리드를 넣고요. plt.show 그래프 그려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숫자들은 여기에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값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값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X축에 여기가 1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를 1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이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아규먼트를 하나 더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시면 되냐면 한번 좀 찾아볼게요. 나와라. 네. 박스 플롯 이런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but with position, width, bootstrap, show min, show cap, show box, 레이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블즈라고 돼 있죠. 레이블즈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보통 S가 붙어 있으면 리스트로 넘기시면 돼요. 리스트로 넘기시면 되고 여기를 total bill 하고서 이렇게 뭐 문자를 넣어주시면 자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레이블이 바뀌어요. 레이블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레이블이 하나만 있어서 문자 1개짜리 리스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려준 게 무엇을 그린 것이다?
박스 플롯을 그린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쪽에 우리가 그려진 위쪽에서 찾은 숫자들하고요. 위쪽에서 찾은 숫자들하고 이 박스 플롯에서 그려진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25%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볼게요. 25% 위치는요. 박스 플롯에서 여기 아래쪽 상자예요. 아래쪽 상자. 상자에서 아래쪽 부분. 이 상자에서 아래쪽 부분의 위치가 25% 위치예요. 25% 위치. 대략 보면은 13 정도가 될 것 같죠. 10에서 20 사이에 있고 15보다는 좀 작으니까 13보다 작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50%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박스에서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주황색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거기가 뭐냐면 50% 위치예요. 17.79 대략 한 18 정도죠. 보세요. 맞죠? 18 정도. 그 다음에 박스에서 이 위쪽 부분을 보세요. 박스에서 위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위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에서 30보다는 좀 작고요. 25보다도 조금 작죠. 그쵸?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4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디에 있느냐? 최소값은 여기에요.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제일 아래쪽. 여기가 최소값. 얼마쯤이에요? 3. 그죠? 최대값은 데이터가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위치. 여기가 최대값. 얼마예요? 50.8. 요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입니다. 자, 사분위수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는 영수증 금액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가 전체 몇 개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레코드가 전부 몇 개 있었어요? 행위 모드 몇 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244개. 24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영수증 금액도 24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수증 금액도 244개가 있을 텐데 그 244개를 쭉 줄을 세워요.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최소값에서부터 가장 큰 최대값까지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자, 절반은 어딘가요? 절반은 122. 여기가 절반이죠. 그죠? 122. 그 다음에 25%는 어딜까요? 여기에서 다시 절반이니까 61. 전체 244개 중에서 61번째, 122번째, 그리고 75%는 여기다 61을 더하면 183이겠네요. 183. 그러니까 꼴등, 61등, 122등, 183등, 244, 1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25%, 여기가 50%, 여기가 75%, 여기가 100%죠. 이거를 사분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244개 중에서 122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1번째 위치에 있는 전체 244개 중에서 꼴등이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의 꼴등이 얼마다? 3.07이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244개 중에서 61등.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61등이에요.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서 61번째. 거기에 영수증 금액이 얼마다? 거기에 영수증 금액이 13.3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쭉 해서 122번째. 그러니까 딱 중간이죠. 딱 중간에 영수증 금액이 얼마다? 17.79. 대략 한 18 정도.
그 다음에 꼴등에서부터 쭉 그 정렬을 했을 때 183번째. 거기에 영수증 금액이 얼마다? 여기 24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크기를 보면 이 박스의 크기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244개 중에서 몇 개? 122개. 딱 50%. 전체 개수 중에 5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이 박스 크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더 이상 표시할 수 없는 여기가 최소값,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박스 플롯 내용 이해되십니까? 그럼 박스 플롯을 그렸을 때 어떤 데이터는 박스가 요만큼 나왔고 어떤 데이터는 박스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똑같은 24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컬럼에 대해서 박스를 그렸더니 박스가 이렇게 그려졌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박스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의 개수는 둘 다 똑같죠. 여기도 122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122개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이 여기가 25%, 75%니까. 그쵸? 전체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과 같은 박스가 나오는 그런 변수는 데이터들이 조밀하게 몰려있다는 얘기일까요?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조밀하게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소득이다. 그쵸? 편차가 작다는 얘기. 편차가 작다. 맞습니다. 편차가 작다는 얘기고 박스가 이렇게 길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왼쪽과 같은 그래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시험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오른쪽과 같은 박스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학생과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의 편차가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만 딱 보고서도 이게 편차가 큰 데이터인지 편차가 작은 데이터인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박스 플롯이에요. 숫자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편차가 큰지 작은지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박스 플롯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롯에서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박스의 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염.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울타리, 펜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울타리라 펜스라고 할게요. 그 박스에서 펜스는 어떻게 그리냐면 울타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박스 크기에 곱하기 1.5를 합니다. 박스 크기에 1.5를 해서요. 그거를 박스 위쪽에서 요만큼 1.5를 더하고요. 박스 아래쪽에서 1.5를 더합니다. 빼줍니다. 빼줘요. 그러니까 박스 크기가 이 정도니까 거기에 1.5를 하면 대략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요 정도 크기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위쪽은 비슷하게 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대략 이 박스 크기에 곱하기 1.5를 한 거를 여기다 더해준 것만큼 보이죠? 대충. 맞아요?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조금 짧아요. 자, 그러면 울타리는
일단은 울타리를요.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이 박스 크기의 1.5배를 더해서 울타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아래쪽에서는 이 박스 크기의 1.5배, 1.5배면 아마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될 거예요. 요만큼을 빼서 울타리를 그려줘요. 그런데 울타리의 크기를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있는 구간까지만 울타리를 그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구간까지만. 최소값이 있는 위치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있는 위치가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울타리가 이거 최소값의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 박스 크기의 1.5배를 다 그리지 않고요. 박스 크기의 1.5배를 다 그리지 않고 최소값이 있는 위치까지만 딱 그렸던 거예요. 밑에를 더 그리지 않고. 근데 위쪽은 울타리를 다 그렸어요. 박스 크기의 1.5배만큼의 울타리를 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위쪽에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박스 크기의 1.5배만큼을 다 표현을 해서 울타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들을 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웃라이어. 라이라고 하는 거는 누워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웃은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펜스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이다. 펜스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웃라이어.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듣고 넘기세요. 자, 진짜로 여기가 1.5배만큼 크기가 되는지 크기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박스 크기 계산해 볼게요. 박스 크기 어떻게 계산하시는데요? 박스 크기는 여기 75% 위치에서 25% 위치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박스 크기는 75% 위치에서 빼기 25% 위치를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IQR이라고 부릅니다. IQ. 인터 쿼탈 레인지라고 불러요.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75%에 해당하는 숫자가 얼마예요? 24.1275. 그렇죠? 복사할게요. 네. 빼기. 그 다음에 25%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죠? 13.347호. 13.347호. 자, 계산해 볼게요. 얼마예요? 10.78이에요. 10.78. 그죠? 맞아요? 자, 제가 아까 수염 크기, 요 수염 크기는 얼마나 그랬어요? 박스 크기의 1.5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거를 IQR이라고 할게요. IQR. 자,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 위치는 75%. 거기에서 플러스 요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이거를 upper fence라고 해볼게요. upper fence는 75% 위치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요게 75% 위치. 75% 위치 더하기 IQR 곱하기 1.5. 맞아요? 요게 박스 크기잖아요. 박스 크기 곱하기 1.5. 이게 위쪽에 있는 upper fence. 출력해 볼까요? 값 얼마예요? 40.297호. 40.297호. 그쵸? 자, 여기 숫자 보세요. 여기 얼마처럼 보여요? 40이죠, 40. 그죠?
요렇게 계산된 거예요. 요렇게 박스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펜스 그래서 이 크기의 1.5배 곱하기 1.5배를 요렇게 해서 여기를 다 그린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더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30이었다. 여기 최대값이 있었다. 그러면 수염을 다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울타리를 다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울타리를 다 그리지 않고 원래 울타리의 크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다 그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해서 울타리를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아, 여기서 최대값이 끝났다. 최대값이 여기에 있다 하고서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어 펜스, 아래쪽 펜스. 아래쪽 펜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아래쪽 펜스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위치가 25% 위치란 말이에요. 25% 위치는 아까 여기였죠. 그죠? 이 25% 위치에서 빼기 IQR 곱하기 1.5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박스 크기에 1.5배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로어 펜스를 계산한 값을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8이 나와요. 마이너스 2.8.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수염을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0이겠죠. 원래 수염을 그릴 때는 어디까지 그려줘야 되는 게 맞다? 여기까지 수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맞다. 이 크기에 1.5배만큼 더 그려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 최소값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값이 있으니까 밑에 울타리를 더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울타리의 용도는 뭐냐면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펜스를 밑에를 더 그리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75% 위치) 더하기 IQR 곱하기 1.5배 그 다음에 로어 펜스는 25% 위치에서 빼기 IQR 곱하기 1.5배.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스 플롯에서 이거는 항상 일정해요. 박스의 아래쪽은 25%, 하위 25%, 박스의 위쪽은 상위 25%, 그 다음에 박스 중간에 선 하나가 있는 거는 중앙값. 이렇게 해서 박스를 그려주고 아래쪽 울타리는 박스 크기에 곱하기 1.5배와 최소값 중에서 더 큰 값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스 크기의 1.5배와 그 다음에 그 최소값 중에서 숫자가 더 큰 값으로 그 아래쪽 펜스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 펜스는 박스 크기의 1.5배와 최대값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수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염, 울타리 바깥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웃라이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그리고 박스 플롯에서 박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들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고요. 박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들의 편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녀석들이 몇 개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박스 플롯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그 그래프의 이름이 함수의 이름이고 파이 플롯에서 함수 이름, 그래프 이름 딱 하시면 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릴 거냐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옵션 같은 것들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은요, 두 개의 박스 플러스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두 개의 박스 플러스를 한 번에 그려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토탈 빌 하고요. 토탈 빌과 그 다음에 팁의 박스 플러스를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게 어렵지 않고요. PLT 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박스 플롯이죠. 박스 플롯. 아까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조금만 보시면 여기 배열을 넘겨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넘겨도 되는 거예요. 배열을 어떤 식으로 넘기냐면, 우리가 그릴 데이터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 토탈 B를 그리겠다. 그 다음에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을 그리겠다? 팁 컬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레이블들이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처음에는 토탈 빌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팁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할까요? 네, 요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팁의 크기 자체가 토탈 비례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를 한 영수증 금액은 $50 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팁은 많아봐야 $10란 말이에요. 그죠? 많아봐야 $10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그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서브 플롯을 두 개를 놓고 서브 플롯 두 개에다가 토탈 빌 박스 플롯 따로, 그 다음에 팁 서브 플롯 따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어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봤었어요. 그죠?
팁스를 분석한 목적이 뭐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어떤 경우에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거였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뭐 남성 손님한테 서빙을 하면 더 팁을 많이 받을까? 여성 손님한테 서빙을 하면 팁을 더 많이 받을까? 뭐 아니면 토요일에 근무하면 팁을 더 많이 받을까? 일요일에 근무하면 팁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거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 플롯을 성별 팁의 분포를 박스 플롯으로 따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영수증 금액과 팁을 하나의 박스 플롯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남성들에 대한 박스 플롯과 여성들에 대한 박스 플롯을 따로 그려서 남성들의 편차가 작은지 여성들의 편차가 작은지를 비교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겠다라고 이번에는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 팁 배 기술 통계량. 다시 얘기하면 성별 팁의 편차를 시각화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인사이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남성, 여성의 팁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사분위수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남성들의 팁의 편차가 적은지 여성들의 팁의 편차가 작은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박스 플롯을 두 개를 같이 그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조건 검색을 먼저 하세요. 남성들의 데이터만 먼저 선택을 하세요. 거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빼세요. 그걸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또 따로 빼세요. 거기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 컬럼에 무엇을 그리자?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돼요.
남성들의 편차가 큰가요? 여성들의 편차가 큰가요? 아직 그려보신 분 없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칩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헤드만 출력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은 섹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별 컬럼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5개만 출력을 해보니까 피메일과 메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혹시 모르죠. 다른 값이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성별,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성별, 모름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어떤 메서드 이용하시면 되죠? 어제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별 컬럼에 있는 유니크한 값들만 찾아주는 메서드.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찾아주는 메서드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female이라고 하는 값과 male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죠? 우리 어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면 되죠. 우선 피메일이 있으니까 여성들의 팁만 먼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선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만들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 성별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돼요? 1이랑 같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만 출력해 보세요. 성별 컬럼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뭐만 들어가 있죠? female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부분 집합에서 여기까지가 여성들의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잖아요. 전체 몇 개? 87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해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자, 팁이라고 하는 컬럼 어떻게 선택해요? 여기까지의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할 때에는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컬럼 이름 선택해주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게 여성들의 팁이란 말이에요. 전체 87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female 팁이라고 저장을 할까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남성들의 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변수 이름을 먼저 만들고 갈까요? 메일, 팁,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 성별, 값이 뭐랑 같으면 메일이랑 같으면 여기에서 무슨 컬럼만 선택하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면 돼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전체 몇 개 있어요? 157개. 아까 여기 87개가 있었나요? 그쵸? 87개 있었고 지금 157개면 두 개 합쳐서 244 맞죠? 그죠? 네. 여성 데이터 87개가 있고 남성 데이터 157개 있어요. 자, 우리는 얘네들을 여기에서 그죠?
이 157개의 데이터에서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뭐고 25%, 50%, 75% 위치가 어디냐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정렬 쭉 해놓고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성들의 데이터에서도 쭉 정렬해서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와 얘가 우리가 무엇을 그릴 거다? 박스 플러스를 그려줄 데이터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박스 플러스 그려. 다 됐네요. plt 점 이름은 함수 이름은 박스 플러스. x축에 그릴 게 뭐예요? x축에 그릴 게 female 팁하고요. 그 다음에 male 팁 두 개로 이루어진 여성들의 팁과 남성들의 팁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넘겨주면 박스 플러스 두 개 그려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1번, 2번 이렇게 그려주죠. 자, 1번이 뭐고 2번이 뭐예요? 1번이 여성들의 팁이고 2번은 남성들의 팁이죠. 그럼 그거를 뭘로 표시해 주면 될까요? labels list.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이니까 female, 두 번째는 남성이니까 male.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뭐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긴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팁의 최대값은 $10. 팁의 최소값은 대략 한뭐 $1도 안 되는 것 같죠? 뭐 50센트?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내용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 우선 남성이 편차가 크다, 여성이 편차가 크다. 남성이 편차가 크다. 근데 최대값은 누가 더 크다? 최대값은 남성이 최대값이 크다. 이상치는 누가 더 많다? 이상치는 남성이 더 많다. 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중앙값을 보면은요. 여성의 중앙값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성의 중앙값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1도 차이 안 나죠. 그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죠? 한 한 1, 20센트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성들이 주는 팁을 보면 편차가 요 정도고요. 남성들은 편차가 요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울타리로 치면 여성들은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남성들은 요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알바생 입장에서요. 예, 안정적인 알바생은요. 여성한테 서빙을 할 거예요. 어차피 받는 거 비슷하면 편차 적은 요렇게 서빙하나 저렇게 서빙하나 뭐 비슷비슷한 그 팁을 받을 수 있는 여성한테 서빙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대박을 노리는 알바생 같으면 편차는 좀 크더라도 대박 하나를 노려서 남성한테 서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운 나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요 정도로 하고요.